네, 7월 18일 화요일 장중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먼저 전일 미국 시황 흐름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장 흐름 그리고 특징주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는 차트는 미국 다우 산업지수 차트입니다. 다우 산업지수는 21,681포인트로 마감했는데 마이너스 0.24% 하락을 했죠. 그저께죠. 그저께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뽑아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지봉 캔들이죠. 그러니까 쉬어가는 흐름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차트를 보겠습니다. S&P 500 차트 같은 경우에도 다우 산업지수랑 거의 좀 비슷한 흐름이죠. 똑같이 그저께 신고가를 뽑아낸 다음에 오늘 똑같이 도지봉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면 마이너스 0.18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거의 신고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3포인트 상승을 한 6,31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6월 9일이죠. 6월 9일에 한번 크게 음봉을 한번 맞았어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어요. 빠지다가 반등을 조금 해주나 했는데 또 여기서 또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60일선 근처 계속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코스닥 설명할 때 보시면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60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직전 고점 뚫고 역사상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미국 3대 지수가 좀 쉬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수는 보셨지만 거의 역사상 신고가를 달려 나가고 있죠. 보시면은 언제부터 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작년 11월부터 보면 되겠어요. 꾸준히 이렇게 주룩 타고 올라갔죠. 거의 뭐 이게 수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데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선반영을 하잖아요. 먼저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주가는 갔는데 그러면 보자 실적은 얼마 나오나 이제 발표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은 그러면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죠. 그렇게 더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안 나오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뭐 그저 그래 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예상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지금 진수 흐름은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영향 미칠 수 있는 게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까지는 한번 보죠. 딴 거 상해지수 이런 거 다 봐봐야 좀 머리 아프실 거고 유가는 지금 이게 크루드 오일 이제 유가 선물 차트입니다. 유가 선물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42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선물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47불 원저리에서 맞고 떨어졌죠. 그 이유가 이제 셰일 오일을 또 미국에서 또 한 번 더 증산을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유가 입장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유가가 지금 언론에서는 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추세선을 꺼놨냐면은 그나마 지금 계속 3월, 4월부터 계속 빠지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 살짝 물꼬를 틀은 건 맞아요. 한번 이렇게 여기서 다시 반등이 44불대에서 반등이 나와줬지만은 아직까지도 힘은 약하다. 47불. 적어도 지금 추세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약 48불에서 9불 정도를 뚫고 올라가줘야 비로소 그래도 좀 상승으로 돌아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은 미약하다. 단 44불을 깨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해주면은 앞으로도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흐름을 알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430포인트 이렇게 했죠. 어제 2430포인트를 기록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2422포인트 약 0.09%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현안을 보면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죠. 이게 노란 게 외국인들 선입니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팔고 있고요. 그나마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서도 계속 꾸준히 지금 현재 한 930억 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22포인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아까보다 좀 빠졌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그죠? 계속 매수를 오전부터 해주다가 지금 이렇게 지수입니다. 지수가 이제 오후 들어서 좀 빠지고 있네요. 그 2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조금 오후 들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 지수는 662.35포인트고요. 0.3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업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은 지금 기관이 대형주 위주로 좀 사고 있죠. 화학주나 전기전자, 전기가스, 유통 이쪽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소형주나 음식료 이쪽, 안 그래도 원래 약한 섹터는 좀 약하고요. 은행주나 뭐 금융업 쪽 이렇게 기존에 가던 종목들만 계속 사고 있네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 팔고 있죠. 1570억 가량 팔고 있고요. 화학주도 그렇고 전기전자 쪽도 많이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2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뭐 코스닥은 사실 뭐 IT나 뭐 이쪽이 더 주기 때문에 IT 하드웨어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주 쪽에서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이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주가 먼저 아까 카카오가 나왔죠. 예, 카카오부터 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갖고 계시죠. 오늘 21선을 이제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재료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2분기 지금 실적이 되게 아주 전망치가 아주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원래 컨센서스가 42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한 520억, 528억 정도까지도 영업이익이 2분기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뭐 실적이 뭐 좋아진 컨센서스 예상보다 좋다, 그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약 22억 가량 지금 매수세가 누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많이 사고 있네요. 17억 가량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한전 KPS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 KPS는 아직까지는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좀 원전 이슈가 아직까지 완전히 뭐 해소되지 않고 앞으로도 뭐 썩 아직까지는 뭐 좋은 전망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노란색이 21선인데요. 21선을 맞고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또 맞고 또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오늘은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5,000원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좀 일부 비중을 줄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매물이 많죠. 그리고 21선 돌파할 확률이 여태까지 봐서 좀 떨어지겠죠. 아직까지 뭐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정도기 때문에 이때 45,000원 정도 되시면은 비중을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회사에 아트박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삼자 배당 유성증자 결정으로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줬지만은 매물이 좀 나왔죠. 그만큼 이쪽에서 매물이 나왔는데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근처대가 좀 매물이 많죠. 물론 그러니까 삼성 출판사는 뭐 호재인 것은 분명하나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참 기아차도 좀 많이 속썩이고 있죠. 지금 아주 좀 힘이 좀 많이 좀 약해요. 그러면서도 지금 뭐 리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실적 전망도 2분기 실적 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뭐 조금씩 들어오긴 있긴 하지만은 주가에 뭐 큰 탄력을 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이 있는데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는 지금 현재 SK텔레콤 쪽하고 SM하고 좀 각각 전략적으로 이제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지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시너지의 기대감이 예상된다. 이래서 뭐 급등 아침부터 점상한가를 기록해 버렸네요. 갖고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일단 계속 갖고 가야죠. 그리고 하나 또 상한가 나온 게 V원택입니다. V원택요. V원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기가 2차 전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신규 사업 진출 이제 기대감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분봉으로 잘라서 보시면요. 아침부터 갭으로 떠서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넘어서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현재까지는 깨지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원택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H입니다. BH는 뭐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죠. 뭐 실적이 좋을 것이라 이거는 뭐 이미 다 예상이 되었던 거고요. 꾸준히 날아가고 있는 이렇게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좀 수급적인 특징도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데 지금 오늘 지금 수급 들어온 것만 봐도 투신권에서 11억 가량, 또 연기금 쪽에서도 한 2억 정도 사고 있어요. 이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더 그만큼 주가가 더 갈 것이라 이제 시장에서 이제 다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물론 들어갈 타이밍은 없었어요. 만약에 한번 있다면은 뭐 21선 근처나 아니면 이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 한번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니까 섣불리 들어가시지는 말고요. 이걸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이런 종목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 큐캐피탈입니다. 큐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좀 흘러내려 버렸네요. 이것도 지금 삼자배정 유성증자 이제 소식 때문에 이렇게 잠시 떴다가 이게 매물이 뭐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밀렸죠.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엔 JVM입니다. JVM 차트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JVM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역시 실적자 붙으면 아까 몇 개 종목을 또 보셨지만은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BH도 그렇고요. 오늘 10% 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수급 외국인들 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오후부터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아주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 좀 급소였던 게 21선을 착 돌파해주고 그리고 이때 한번 잡을 기회가 있었겠고 그리고 이때 좀 한번 57,000원 좀 한번 잡을 기회가 있었겠죠. 이때 이렇게 해서 JVM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관 수급도 아주 좋습니다. 기관 수급도 좋고요. 앞으로 뭐 지금은 매수를 못하더라도 뭐 음봉을 주거나 조정받을 때쯤 되면 한번 좀 더 노려볼만 합니다. 왜 실적이 들어가면은 한 개 분기 정도는 계속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엔 거의
역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수급 현황으로는 연기금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4억가량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다소나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도 거의 지금 제가 신고가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네요. 지금 신고가까지 이제 달성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떨어지는 종목도 있죠. 뭐 좋은 종목만 있을 수 없으니까요. 대유 위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그나마 최근에 기관 수급 때문에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그렇게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만 있고, 영업손실이 126억이 발표가 됐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나마 지금 투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은 근데 진입할 이유는 없고요. 일단 뭐 적자폭이 축소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한번 더 지켜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저께 이제 갭으로 한번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항공우주라고 이제 카이죠. 카이 협력업체 5군데 지금 압수수색을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단기에 해소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그제는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다 쌍끌이로 다 매도를 때렸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는 받아는 주고 있어요. 47,000 이때 좀 받아는 주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걸 보고 들어가신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이게 월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이미 사실 한국항공우주는 가지고 갈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완전 흐름이 깨졌죠. 한번 좀 흐름이 깨졌죠. 제가 또 기억하기에 2015년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이렇게 점점 저점이 내려가고 있죠. 이런 월봉상 이렇게 하락 추세인 종목들은 웬만하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은 안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안 건드시는 게 좋고요. 거기다가 지금 연일 악재까지 받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 분석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의미가 없다. 대신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제 악재나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 때, 이때 한번 다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지금 갭이 있죠. 여기 뻥 뚫려 있는 갭이 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나중에 저항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적어도 이거 55,000원까지 반등이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이 한국항공우주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은 반등시마다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악재가 나왔고, 아무래도 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하면 또 재료가 나오고 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게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이렇게 뭐 특징주하고 이렇게 쫙 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남은 시장도 대응 잘 하시고요.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단이 필요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쪽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보면서 차트나 수급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